안녕하세요. 부영부자TV의 형 김창경입니다. 2022년 8월이 되었고요. 7월까지 이제 매매 사례가 나왔는데 7월 매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먼저 6월 달까지 거래량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은 총 242건의 서울시 상업용 부동산이 거래가 됐고 5월 달이랑 비교를 하면은 5월 달에는 292건이 됐어요. 그거랑 비교를 하면 약 50건 정도 줄어들기는 했는데 물론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2019년과 비교를 하면 2019년 월 평균이 약 237건이었는데 한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로 봤을 때 올해 초에는 좀 잠잠을 하다가 5월에 292건 좀 올라왔는데 다시 한 250건 수준으로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대출 금리도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3년 금융채가 3.58%예요.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적용을 하는데 대략 1.3%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현재 3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는 약 4.88%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나와 있는 가상금리는 신용도나 이제 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감안하시면 대충 5% 내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번 7월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저번 달 7월 5일 기준으로는 금융채가 3.82%였죠. 가상금리 1.3% 똑같이 적용을 하면 3년 고정금리는 약 5.12%. 7월보다 8월이 0.3%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7월 13일 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 인상을 했는데도 대출금리는 한 0.3%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나와 있는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에 있는 기준금리 인상에 더 반응을 하지 않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말을 옛날부터 했었잖아요. 7월 달에 선반영이 됐었어가지고 3.82%가 나왔는데 기정사실화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떨어진 주춤하고 있는 감소세를 보여서 현재는 3년 고정으로 한 5%가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매매 사례는 총 5개를 준비를 했는데 한 47억짜리 용산에 있는 건물부터 350억대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까지 총 5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고요. 위치를 보여드리자면 녹사평역이 있어요. 녹사평역에서 여기 이제 육교가 있고 여기서 쭉 올라오면 오른쪽으로는 경리단길을 갈 수 있고요. 이제 쭉 올라오면 여기를 해방촌이라고 하죠. 이 라인부터 여기 용산이동 주민센터까지 쭉 올라와서 해방촌길에서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한 그런 건물입니다. 배우를 보시면 올해 4월에 계약을 했고 7월 6일 날 잔금을 한 건물입니다. 총 매가는 47억이고 대지 평당가가 9천만 원 수준이에요. 제가 이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게 좀 주목할 만한 평당가인데 해방촌이 언제부터 핫해지기 시작했냐면 2017년도 경리단길이 쇠퇴하고 나서 거기 있는 임차인들이 해방촌으로 많이 넘어온 경향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당시에 경리단길이 이제 평당가가 한 1억 막 9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져서 좀 더 저렴한 해방촌길로 오게 됐는데 그 해방촌길이 저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9천만 원을 찍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리단길의 현상이 지금 해방촌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한 51.9평 정도로 대지가 50평 내외고 건물은 103평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잠수교집이라는 그런 임차인이 들어가 있고 월세는 약 760만 원이 나오고 있었어요. 수익률로 따지면 1.97% 정도밖에 안 되는 수익률인데도 평당 9천에 거래가 됐다라는 게 이게 지금 뭐 올바른 투자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쪽이 지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 지가에 맞춰서 또 임대료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상권이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지켜볼 만해서 잠수교집 해방촌에 나와 있는 매매 사례가 있어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약간 해방촌이나 후암동, 용산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신데 이쪽 라인으로 된 노홍철 씨가 한 7억의 건물을 사서 한 2년 만에 14억에 팔고 나간 사례도 있고 이제 이쪽 소월로 바로 아래쪽에 가수 정엽 씨가 이쪽에도 건물을 한 8억인가 7억인가에 매입을 해서 본인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다가 20억에 매각을 한 사례도 있고 이 근처 후암동 쪽으로도 이제 붐 씨가 투자한 사례도 있어서 연예인들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가서 보시면 정말 사람도 많고 매우 핫한 곳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지금 메인 상권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는 해요. 어떨 때는 이태원보다도 사람이 많아 보이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임대료가 저렴해서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건물입니다. 이제 신사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인데 잠원동이라고 해서 예전엔 좀 많이 선호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정말 몇 년 동안 평당 1억이 넘는 적이 없었는데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오히려 잠원동도 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신사역 신분당선이 또 개통이 되었고 또 신사역도 굉장히 호재가 많은 지역이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곳인데 신사동을 넘어서 잠원동까지 평당 1억 4천에 팔린 사례가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계열을 보시면 올해 4월에 계약을 해서 7월 19
9일 날 잔금을 한 그런 건물이고요. 건물 모양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전 소유주가 리모델링을 해놓긴 했는데 매각하신 분이 리모델링 한 번 더 하려고 했다가 명도랑 이런 이슈가 있어서 한 상태로 그대로 매각을 하게 된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자면은 올해 1월 4일 날 74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직접. 근데 올해 7월에 87억으로 약 한 13억의 시세 차익을 누리시고 이제 매각을 한 건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 현재 잠원동도 웬만하면 1억 5천은 다 하겠다. 신타역 인근으로 봤을 때 1억 5천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몇 년 동안 1억이 넘기 힘든, 또 이름도 뭔가 서초구로 편입이 되어 있고 잠원동이라서 신사동에 비해서 네임밸류가 많이 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근본적으로 신사역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선호를 하고 있고 6개월 만에 평당 2천이 더 업이 됐지만 또 거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대료는 900만 원 정도여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수익률로 따지면 1.2% 많이 나오진 않지만 투자용으로 매입을 하시지 않았나. 신사역이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매입을 한 케이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너무 서울만 보여드리면은 심심해하실 것 같아서 경기도에 있는 물건도 준비를 했어요. 경기도 부천에 있는 물건인데 부천에 있는 수익형 건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송내역과 중동역 사이, 중동역과 좀 더 가까운 거리인데 중동역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끼고 쭉 올라와서 좌회전을 하면 여기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스펙 한번 보시죠. 이 건물은 110억에 거래가 되었고 계약일은 올해 4월에 계약을 하고 잔금은 7월 1일 날 치른 그런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320평, 연면적은 1722평으로 굉장히 큰 편이에요. 연면적 판단가가 거의 639만 원밖에 안 되는데 현재 건물을 지으려고 신축을 하려고 했을 때 기본 800만 원, 1000만 원은 하고 있죠. 그거에 비하면 연면적 판단가는 굉장히 저렴한 그런 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건물에서는 임대료가 현재 4,200만 원이 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4.8%가 넘는 그런 수익률이죠.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수익률이. 물론 부천이긴 하지만 그래도 높은 수익률이었습니다. 임대차 내역을 보시면 요양병원이 2027년까지 10년 동안 장기 계약을 하기로 했고 올해 12월에 월세를 지금 현재 3,100만 원인데 3,600만 원으로 인상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임차로는 1층에는 제어학과가 있고 또 옆에는 생고깃집, 고깃집이 있어요. 나머지 건물에는 다 요양병원이 임차해 있어서 건물 사이즈가 큰 데 비해 총 3개의 임차인만 있는, 나름 또 관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그런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들은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도 특히 관리할 게 없다 보니까 수익만 그 연금처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건물인데 임대료만 따지고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호재가 뭐 있든 없든 이제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안정적인 수익률이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건물입니다. 네 번째 건물도 도산공원에 있는 신사동 건물인데 또 나름 좋은 신고가가 갱신이 되어서 주목할 만해서 사례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뭐 잘 아시겠지만 도산공원 인근에 있고요. 도산공원 후문 바로 앞에 있어서 파크뷰에 위치한 건물이고 주말이든 평일이든 낮에는 정말 사람이 많고 핫한 곳이죠. 그곳에 위치한 건물이 얼마에 거래가 되었냐면 평당 2억 3천에 거래가 되었어요. 한번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매가는 173억에 거래가 되었고 올해 4월에 계약을 하고 잔금은 7월 달에 잔금을 치렀고요. 대지 면적은 75평, 건물도 73평밖에 안 돼요. 정말 엄청 사이즈가 작은 건물인데 토지만 보고 매입을 하셨죠. 최근에 이쪽으로 거래된 거를 다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저번 달에 거래가 된 건물이고요. 이게 올해 2월에 잔금을 했는데 2억 2,497만 원, 거의 2억 2천 중반에 거래가 되었고 이거는 작년 말에 거래가 되었는데 2억 2,896만 원. 이 라인 땅 3개가 그냥 2억 2천, 2억 3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산공원 인근이면 그냥 2억 3천은 기본으로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개 건물이 전에 팔렸을 때도 2억 2천 이 정도 금액에 팔렸을 때도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아, 도산공원이 정말 선호를 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건물도 2억 3천에 거래가 돼서 도산공원은 나름의 프리미엄을 가진 그런 상권이 되었다, 빼박이 됐습니다.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도 2억 5천, 3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도산공원이 가로수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억 3천을 하고 있다 보니까 토지의 가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위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가로수길 메인에 있는 그런 건물인데 신고가가 또 갱신이 됐어요. 얼마 전에 3억 초반에 팔린 게 있긴 하지만 얘는 3억 1천만 원 수준의 거래가 되어서 가로수길도 다시 이제 3억 원대가 형성이 됐다라는 그런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위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신사역에서 8번 출구를 쭉 나와서 가로수길 쭉 올라가서 딱 그 메인 중간에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개요 한번 보시죠. 이 건물은 이제 355억에 거래가 되었고 6월에 계약을 하고 저번
이번 달 7월 25일 날 잔금을 한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114평이고 건물은 287평으로 한 355억짜리 건물 치고 큰 건물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평당가는 3억 900만 원에 3억이 넘는 금액으로 이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후아유라는 매장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여기가 이제 애경그룹이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후아유는 이랜드 계열이잖아요. 이랜드 계열의 전대차를 주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수익은 월 임대료가 약 8,470만 원 정도가 월에 나오고 있고 수익률로 치면 2.9%라서 현재 강남권에 거래가 되고 있는 수익률 치고는 거의 3%대니까 잘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가로수길이 최근에 거래가 거의 주춤하고 있다가 몇 년 동안 2억 5천, 3억 그 사이를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이제 3억이 넘는 그런 사례가 나와서 주목할 만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올린 상반기 최고 매매 사례로 보여줬던 이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2억이 됐는데 가로수길이 3억을 찍었다 보니까 또 여기도 또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신사역 옆에 있는 잠원동도 1억 4천을 찍고 있어서 가로수길 3억도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빌딩 금액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런 사례를 좀 보면 힘이 빠지기는 하죠. 이런 상황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례로 넣어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6월 달까지 거래량과 7월 달에 잔금이 넘어간 매매 사례를 총 5개를 보았는데 최근에도 많이 신고가가 갱신이 되고 있고 강남 쪽으로는 평당가가 떨어진 느낌보다는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빌딩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8월 달 매매 사례는 여기서 마치고 9월 달에 다시 좋은 매매 사례와 거래량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